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을 읽고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서울 강남구 선릉로 116길 45 7호선 강남구청역과 9호선 선정릉역 중간쯤에 이르면 2년 전에 리모델링한 강남도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29만여 권의 장소를 보유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깔끔한 도서관입니다. 안정복의 동사강목 단계까지도 발해사에 대한 고려나 조선 사학계의 인식은 그야말로 어디서 데려온 자식 취급이었습니다. 안정복은 발해는 우리 역사에 기록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국사와는 관련 없는 나라라고 못 박는 발언까지 남깁니다. 이런 풍조 속에서 발해의 역사를 정리하여 발간한 책이 오늘 산책할 발해고입니다. 1784년 정조 8년 규장각 검서 르득공이 쓰고 송기호가 옮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잊혀진 역사의 땅 발해를 향해 긴 산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려가 발해사를 짓지 않았으니 고려의 국력이 떨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옛날에 고씨가 북쪽에 거주하여 고구려라 하였고 부여씨가 서남쪽에 거주하여 백제라 하였으며 박석 김씨가 동남쪽에 거주하여 신라라 하였다. 이것이 삼국으로 마땅히 삼국사가 있어야 했는데 고려가 이를 편찬하였으니 옳은 일이다.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그 남쪽을 영유하였고 대씨가 그 북쪽을 영유하여 발해라 하였다. 이것이 남북국이라 부르는 것으로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했음에도 고려가 이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무릇 대씨는 누구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가 소유한 땅은 누구의 땅인가? 바로 고구려 땅으로 동쪽과 서쪽과 북쪽을 개척하여 이보다도 넓혔던 것이다. 김씨가 망하고 대씨가 망한 뒤에 왕씨가 이를 통합하여 고려라 하였는데 그 남쪽으로 김씨의 땅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 북쪽으로는 대씨의 땅을 모두 소유하지 못하여 그 나머지가 여진족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거란족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때 고려를 위하여 계책을 세우는 사람이 급히 발해사를 써서 이를 가지고 왜 우리 발해 땅을 돌려주지 않는가? 발해 땅은 바로 고구려 땅이다 하며 여진족을 꾸짖은 뒤에 장군 한 명을 보내서 그 땅을 거두오게 하였다면 토문강 북쪽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이를 가지고 왜 우리 발해 땅을 돌려주지 않는가? 발해 땅은 바로 고구려 땅이다 라고 거란족을 꾸짖은 뒤에 장군 한 명을 보내어 그 땅을 거두게 오게 하였다면 압록강 서쪽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끝내 발해사를 쓰지 않아서 토문강 북쪽과 압록강 서쪽이 누구의 땅인지 알지 못하게 되어 여진족을 꾸짖으려 해도 할 말이 없고 거란족을 꾸짖으려 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고려가 마침내 약한 나라가 된 것은 발해 땅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크게 한탄할 일이다. 누가 발해는 요 나라에 멸망되었으니 고려가 무슨 수로 그 역사를 쓰겠는가 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렇지는 않다. 발해는 중국 제도를 본받았으니 반드시 사관을 두었을 것이다. 또 발해 수도인 홀한성이 격파되어 고려로 도망온 사람들이 세자 이하 10여만 명이나 되니 사관이 없으면 반드시 역사서라도 있었을 것이고
사관이 없고 역사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세자에게 물어보았다면 역대 발해왕의 사적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은계종에게 물어보았다면 발해 예법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10여만 명에게 물어보았다면 모르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장건장은 당나라 사람이었으면서도 오히려 발해 국기를 지었는데 고려 사람이 어찌 홀로 발해 역사를 지울 수 없었단 말인가. 문헌이 흩어진 지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역사서를 지으려 해도 자료를 얻을 수가 없구나. 내가 내각의 관료로 있으면서 궁중토서를 많이 읽었으므로 발해 역사를 편찬하여 군, 신, 지리, 직관, 의장, 물산, 국어, 국서, 속국의 국어를 만들었다. 이를 세가, 전, 지로 삼지 않고 고라 부른 것은 아직 역사서로서 완성하지 못하여 정식 역사서로 감히 자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갑진년 1784년 윤 3월 25일 류득공이 쓰다. 왕에 대한 고찰. 진국공은 성이 대씨이고 이름은 걸걸중상으로 속말 말갈인이었다. 속말 말갈은 고구려의 신하가 되었던 자들이다. 어떤 사람은 대씨가 대정시에서 나왔고 동이족의 대씨가 이기게 된 것은 대련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당나라 고종 총장 원년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자 걸걸중상은 아들 대조용과 함께 집안 식솔로를 이끌고 영주로 옮겨와 살이라 칭하였다. 살이란 것은 부락의 벼슬아치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다. 측천무후 만세 통천 2년 697년에 거란족인 송막도독이 이진충과 귀성 주자사 손만영이 당나라의 반기를 들어 영주를 함락시키고 도독 조문회를 죽였다. 이에 걸걸중상이 두려워하여 말갈 주장 걸사비유 및 고구려 유민과 함께 동쪽으로 유화를 건너 태백산 동북지역을 근거지로 삼았고 오루하에 의지하여 성을 쌓고 수비를 굳건히 하였다. 측천무호가 걸걸중상을 진국공으로 봉하고 걸사비유를 허국공으로 봉하였다. 그러나 걸사비유가 명령을 받들지 않자 측천무호는 옥거미 대장군 이해고와 중랑장 색구를 시켜 걸사비유를 공격하여 목을 베었다. 이 무렵에 걸걸중상은 이미 사망하였다. 신하에 대한 고찰. 대문예는 무왕의 동생이다. 무왕이 문예를 시켜서 흑수말가를 공격하게 하였다. 그런데 문예는 일찍이 당나라의 인질로 가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해관계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왕에게 흑수말갈이 당나라의 관리를 요청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이를 공격하는 것은 당나라와 등지는 일입니다. 당나라는 큰 나라로서 병사가 우리보다 10,000배나 되니 그 나라와 원수지간이 되면 우리도 망할 것입니다. 옛날 고구려는 전성 시절에 병사가 30만이나 되어 당나라에 대적하였으니 아주 힘센 나라였다고 할 수 있으나 당나라 군대가 한번 출동하여 고구려를 완전히 쓸어없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무리가 고구려에 비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도 왕께서 이를 거스리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왕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강제로 파견하였는데 군대가 흑수말갈의 경계에 이르자 다시 거듭한하였다. 이에 왕이 노하여 사촌형 대일하로 하여금 대신 지휘하도록 하고 문예를 불려들여 죽이고자 하였다. 문예가 이를 두려워하여 자기 무리를 버리고 지름길로 해서 당나라로 도망가자 당나라 현종은 그를 우효위 장군으로 삼았다. 왕은 마문괴와 총모라를 당나라로 파견하여 편지에서 문예의 죄상을 자세히 언급하면서 그를 죽이도록 요청하였다. 당나라는 문예를 안서지방으로 보내고 나서 좋게 보고하여
문예가 곤궁에 빠져 우리에게 귀순하였으니 죽일 수 없다. 더구나 그를 이미 영남 지방으로 보냈다. 라고 말하였다. 아울러 마문계와 총무를 그대로 머물게 하고 따로 홍려 소경 이도수와 원복을 보내어 황제의 뜻을 알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왕이 전후 사정을 알게 되자 그를 올려서 큰 나라는 다른 사람에게 신의를 보여야 하는데 어찌 속임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듣건대 문예가 영남 지방으로 가지 않았다고 하니 엎드려 청컨대 전에 아련대로 그를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현종은 이도수와 원복이 관리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여 기밀이 누설된 것에 화가 나서 이도수를 조주자사로 원복은 택주자사로 좌천시켰다. 또 문예를 잠시 영남으로 보낸 뒤에 그 사실을 발해에 알렸다. 왕이 문예에 대한 원망을 그치지 않고 몰래 사람을 보내 동도에서 자객을 모집하여 천진교 남쪽에서 문예를 찌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문예가 이를 물리쳐 죽지 않았다. 현종이 자객을 모두 붙잡아 죽이도록 하남에 칙명을 내었다. 정원 7년 791년 정월에 문왕이 대상청을 사신으로 보내어 당나라에 조공하였다. 당나라가 그에게 위위 경동정을 주었다. 그 뒤에 귀국하였다. 대정한, 대정유는 모두 문왕 때의 왕자이다. 정한은 정원 7년 791년 8월에 당나라에 조공하러 가서 수귀에 참여하기를 청하였다. 청유는 정원 10년 794년 정월에 당나라에 조공하자 당나라는 그에게 우위장군 동정을 내리고 그 아래 30여 명에게는 위계에 따라 차등에게 관직을 내렸다. 대능신은 강왕의 조카이고 여부군은 관직이 우후루 번장 도독이었다. 정원 14년 798년에 강왕이 이들을 사신으로 보내어 당나라에 조공하였다. 이해 11월에는 당나라가 대능신에게 좌효위 중랑장을 내리고 여부구에게 우무위장군을 내린 뒤 귀국시켰다. 대명주는 대이진 때의 왕자이다. 태화 6년 832년에 왕이 대명준 등을 보내 당나라에 조공하였다. 고보영은 관직이 동중 서우평 장사였다. 태화 7년 833년 정월에 왕이 그를 보내서 당나라에 조공하고 앞서 내려준 책봉명령에 감사를 표하였다. 또 이를 기화로 학생 3명을 보내서 당나라 수도에서 공부하도록 요청하고 먼저 파견하였던 학생 3명이 이제 학업을 이루어 본국으로 돌아가길 요청하니 당나라에서 허락하였다. 국서에 대한 고찰. 무예가 아뢰옵니다. 산과 물이 다르고 나라 땅이 다르지만 대왕의 풍모와 지략을 오래전부터 들어와서 고개 숙여 우러르는 마음이 더할 뿐이었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대왕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명을 받아 일본이 건국된 이래 대대로 훌륭한 임금이 이어지고 자손이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무예는 욕되게 여러 나라를 주관하고 외람되게 여러 번 번국을 아우르게 되어 고구려의 옛 터전을 수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멀리 하늘 끝에 있어 길이 막히고 큰 바다마저 멀리까지 펼쳐져 있어 지금껏 소식을 통하지 못하고 좋은 일과 불행한 일에 제대로 축하하고 위문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진 나라와 가까이 하여 서로 돕고 의지하는 일은 옛날의 가르침에 따르고자 하였지만 사신을 보내 이웃 나라를 방문하는 일이 오늘에야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삼가 영원장군 낭장의 고인, 유장군 과의도의 덕주, 별장 산하루 등 24인으로 하여금 편지를 휴대하고 아울러 담비가죽 300장을 받들어 가져가도록 하였습니다. 보내는 토산물이 비록 천한 것이지만 변변치 못한 물건을 바치는 정성이 남아 나타내고자 하며 가죽 예물이 진귀한 것이 못되어 말없는 꾸짖음이 있으실 것 같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치대로 이를 주관하고자 하나
한계가 있고 우러러 뵙고자 하나 기약이 없지만 때때로 소식을 받들며 영원히 이웃나라와 돈독히 지내고자 합니다. 흠무가 아래입니다. 산과 물이 아득히 멀고 나라 땅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두커니 대왕의 풍무와 치략을 바라보면 고개 숙여 우러르는 마음만 더할 뿐입니다. 엎드려 생각하면 천황의 성스러운 예지로 지극한 가르침이 멀리까지 퍼짐으로써 대대로 훌륭한 임금이 이어지고 은혜가 만백성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흠무는 과분하게 선조의 대업을 이어받아 외람되게 국내 일을 총괄함이 처음 그대로입니다. 아울러 의로움이 두루미치고 정이 두텁게 되도록 매번 이웃나라와 돈독히 지내고자 합니다. 지금 그쪽 나라에 사신 평균 좋으신 광업 등이 풍파에 휩쓸려 길을 잃고 이곳에 표류해 왔는데 매번 후한상을 주면서 명년봄에 돌려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신들이 앞서 겪은 고통을 호소하며 금년에 돌아갈 것을 요청하였는데 간청하는 말이 진중하고 또 이웃나라와의 의리도 가벼이 여길 수 없어 채비를 하는 대로 즉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약홀주 도독, 서유독 등이 사신으로 삼아 광업 등을 그쪽 나라로 돌려보내도록 시켰습니다. 아울러 범가죽과 금곰가죽 각각 7장, 표범가죽 6장, 인삼 30근, 꿀 3곡을 진상하니 그곳에 도착하면 잘 살펴 받아주십시오. 부음에 관한 일은 따로 보내는 편지에 갖추어 아뢰입니다. 엎드려 생각컨대 천황 폐하께서 모든 일에 만복하시고 침식에도 항상 건승하시길 빕니다. 승린이 구차히 목숨을 부지하다가 갑자기 상을 당하여 왕위에 오르니 관료들이 의로움에 감복하여 뜻을 바꾸고 감정을 억제하였습니다. 이에 국가기틀을 다시 지속시키고 선왕들의 업적을 삼가 따를 수 있게 되어 마침내 조정의 기강이 옛날과 같이 되고 영토도 처음과 같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보니 실로 천황의 은혜를 크게 입었지만 검푸른 바다가 땅을 뒤흔들고 파도가 하늘까지 넘쳐서 선물을 받들어 올리고자 하나 어쩔 도리 없이 헛되이 고개 숙여 우러르는 마음만 더하였을 따름이었습니다. 이제 삼가 광간대부, 공부 낭중 여정님 등을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 문안 인사를 드리고 아울러 옛날의 우호를 다지도록 하였습니다. 정한국은 본래 마한 종족으로 발해가 거란에 격파되자 그 서쪽 변방을 지키게 되었다. 송나라 태조 계보 3년 970년에 그 나라 왕 열만화가 여진 사신을 통하여 표문을 올리고 갓옷을 바쳤다. 태종 태평 흥국 6년 981년에 다시 여진 사신을 통하여 표문을 올렸다. 정한국왕 신오현명이 아뢰입니다. 성스러운 임금께서 천지 은혜를 두루 펴시고 오랑캐의 습속을 어루만지시는 시절을 삼가 만나게 되니 신오현명은 진실로 기쁘고 즐겁기 한량없어 그저 고개를 숙일 따름입니다. 신은 본래 고구려 땅에서 살던 발해 유민으로서 한쪽 귀퉁이를 차지하여 여러 해를 지내왔는데 우러러 크나큰 덕을 받고 가없는 은혜를 입어 각기 적절한 자리를 얻어 타고난 천성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거란이 강포한 힘만 믿고 우리 영토를 침략하여 성체를 함락시키고 백성들을 사로잡아갔으나 저희 할아버지께서 절개를 지켜 항복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난을 피하여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힘을 길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부여부가 근래에 거란에서 등을 돌려 우리나라에 귀순하였으니 재앙이 장차 이르게 되면 이보다 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천자의 조정으로부터 비밀 계획을 듣고
정예의 군사를 거느려 거란 토벌을 돕고자 합니다. 기필코 원수를 갚고 싶으니 감히 명령을 거역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신 오현명은 진실로 간절히 원하여 삼가 고개를 숙입니다. 원흥 6년 10월 일 정한국왕 신 오현명이 성스러운 황제 앞에 표문을 올립니다. 태종이 은혜로운 조서를 내려 회답을 하였으니 이때 송나라가 거란을 토벌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단공 2년 989년에 그 나라의 왕자가 여진 사신을 통하여 말 및 수리, 날개가 달린 소리 화살을 바쳤다. 순화 2년 991년에는 그 나라의 왕자 태원이 여진 사신을 통하여 표문을 올렸으나 그 뒤로는 보내지 않았다. 고려 헌종 9년 1018년에 정한국 사람 골수가 고려로 망명하였다. 자, 이제 한국에서 현존하는 발해 역사서론 최초의 역사서였던 발해고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구당서, 신당서 등 17종의 중국 사료와 삼국사기 고려사 등 한국 사료, 속 일본기 등 모두 22종의 기록을 참고 연구하여 이 책을 썼습니다. 오늘날 동북공정으로 발해가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데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사학적으로도 발해고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사서입니다. 한국사로서의 남북국이라는 학술 용어 및 이론을 총립 제시한 발해서 전문 연구자가 남긴 한국 사학사와 더 나아가 동아시아 사학사 최고의 발해사 총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